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김민수 대표님이 화를 엄청 내고 가셔가지고요. 두 분은 좀 안정된 모습으로 시장을 잘 정리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의 세 가지 OX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장 안에서 이거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좀 잘 가지고 있는 액션스퀘어예요. 킹덤의 IP 확장으로 인해서 뭔가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다 못해서 또 순환매로 한 번씩 뛰어 올리는 걸까?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보겠습니다. OX 나뉘어졌는데요. 염정 팀장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액션스퀘어 오늘 상승을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직도 좀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일단은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K좀비 신드롬에 있었던 그 킹덤에 대한 IP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다라고 나오면서 맞아요. 장 초반 한 9시 10분대 거의 이제 상한가에 임박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다 쫙 빠졌는데요. 액션스퀘어에 대한 사실 게임주의 이렇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오늘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좀 터졌습니다. 근데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사실 급등을 했다가 다음 날까지 상승이 이어졌던 날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힘으로는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좀 게임주로는 지금 가기 좀 힘들다라는 보는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장 초반에 파신 분들은 승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수익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도하신 분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반대로 정혜훈 과장님은 의외였어요. 오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를 제가 든 이유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모멘텀에 의해서 항상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또 그 게임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변동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기대감, 즉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지금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 반등을 오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션스퀘어 오지만 이 역시도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데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두 번째로는 국동을 볼게요. 이 국동이 골프의 업체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서도 나뉘어졌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시기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골프 열풍이었을 때 막 시작했을 때였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 골프 업황에 대해서 찬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일단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골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죠. 네. 그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았었고요. 국동 오늘 사실 페인수 소식에 장 초반에 마찬가지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금 일단은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하면서 사실 이 종목 또한 또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대 상승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 사업이 일단은 의류입니다. 우리 OEM 쪽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살짝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피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그에 대한 좀 시너지를 지금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피인수 인수한 기업인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호재라든지 좀 주목할 만한 좀 상황이 좀 아니다. 한마디로 좀 노관심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국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지난 1분기에는 또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은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선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호재로서는 조금은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정용 과장님은 국동을 5 주셨어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지금 크리스 FNC가 인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주주가 이제 바뀌는 건데 이제 현재 이제 기존의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의류 OEM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라든지 뭐 H&M 같은 이러한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이제 저가의 그러한 이제 인건비를 활용해서 이제 의류를 OEM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이제 큰 이제 의류 OEM 회사다라고 대형 OEM 회사다라고 한다면 국동 같은 회사는 좀 소규모의 좀 중소형 이제 OEM 회사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의류 OEM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본업과 상관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좀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신사업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대주주 최대주주가 이제 크리스 FNC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뭐 파리게이츠라든지 뭐 핀 같은 그런 국내 대표적인 그런 골프 브랜드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지금 뭐 파리게이츠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이제 1위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골프웨어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동이랑 상당히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바이오보다는 이제 의류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동이 이제 과거와 같은 과거에 한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적 성장세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2015년 이전으로 좀 회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건은 상당히 좀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동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롱인더를 볼게요.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코롱인더는 두 분이 어떤 입장의 OX를 주셨을까요? 보도록 하죠. 오늘 팀장님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아니,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X가 나왔는데 네. 코롱인더 왜 조심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어떤 뭐 기분에 의해서 X를 계속 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주식이 밀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롱인더는 사실 뭐 코롱인더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온 좋은 뭐 호재라고 일단은 보게 된다면 리튬 메탈 음극재 기업인 니바코퍼레이션에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소재에 대한 2차 전지 관련된 신소재에 대한 투자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내용 면에서는 좋습니다.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인데 시기적인 좀 문제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좀 후발주자로서의 약간 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타겟팅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사실 주가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탈메튬이라는 소재 자체는 음극재에 대한 소재, 대체 소재로 이용할 수 있고 음극재 대신해서 사용할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100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내용들이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인더가 또 주목하는 시장은 또 수소 사업 쪽인데요. 수소 사업이랑 2차 전지 쪽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좀 밝히긴 했습니다. 5년간의 6개 분야의 부분에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은 발표했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 좀 주가에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은 투자에 대한 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 지금 좀 민감하게 좀 판단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으로는 사실 주가가 큰 폭의 변동을 주기에는 지금은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오롱인더 단기적으로 사실 좀 주가가 빠졌긴 했지만 저가 매수 매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에는 그러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인더까지 X를 받았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감에 산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어떠십니까? 키워드는요. 역대급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플랫폼이지만 괜찮아? 어떤 플랫폼일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디어유와 기아 주셨는데 디어유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원래는 사실 기아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디어유가.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좀 약세,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하향 목표치까지 나오면서 사실 좀 힘듭니다. 이제 네. 플랫폼이라고 사실 그 부분을 좀 갖다 쓰기에는 저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뭐 다른 플랫폼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성장 가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어유는 SM의 계열사이고요, 엔터사인 SM의 계열사이고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IP들, 한마디로 아티스트를 입점을 시켜서 그에서 발생하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매출액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 고정비가 이제 거의 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의 이제 가입자, 한마디로 이제 구독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가입자가 점차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이제 가입자들이 외국인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한 70-80%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중국의 매출입니다. 중국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돼서 한 3분기 이후부터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이 매출액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매출의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IP들을 추가로 이제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리고 뭐 트로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사실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계속해서 상품이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엔터주의 영향을 최근에 받아서 주가가 좀 조정이 좀 깊었지만 다시 엔터주들의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어유는 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한마디로 환율의 효과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디어유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였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역대급 실적 기대라고 했을 때 혹시 자동차일까 싶긴 했어요. 네. 기아를 갖고 오셨네요. 네,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는 단연 뭐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이제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 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뭐 현대기아차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같이 또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크게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믹스 개선과 함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MS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센티브는 오히려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마진 폭이 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재고 수준이라든지 또한 이제 출고 대기 기간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인센티브 안정화 효과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역대급
그러한 OP 마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Q 측면에서, 즉 판매량 측면에서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지금과 같은 대기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하반기엔 추가적인 그런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좀 섹터가 아닌가,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예상 시점 기준으로 PER 한 5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미 뭐 주가가 그러한 좀 시장 그런 대외 환경이라든지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75,000원, 기아와 디어우, 사뭇 이제 좀 다른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조금 빠르게 볼게요. 마감 동시가 구간에서 집계되는 거 봤을 때 외국인이 주로 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뭐 1%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뭐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사실상 체감 지수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한 2% 넘게 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지수가 좀 왜곡되는, 그러니까 체감 지수와는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또 3분기에도 상당히 지금 부진할 것으로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경기 침체 이슈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황 자체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좀 저평가 매력에 힘입어서 유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좀 만기를 앞두고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는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BH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어떤 포착이 되었을까요? 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기관들이 지금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4거래 연속으로 같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상위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BH는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두 러브콜도 받기도 했었네요. 2분기 실적 상향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까요? 코스피는 0.95% 내리면서 2318.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2317, 18선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한 750선에 간신히 얹혀 있습니다. 750.47포인트.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2.7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우리 시장을 좀 무겁게 만드는 환율이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